다스 120억 원 횡령 사건을 부실수한 의혹을 받고 있죠. 정호영 전 특검이 부실수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라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특검에서 밝혔음에도 오히려 부실 수사를 하여 특검 수사를 초래하고 특검으로부터 특검 기록을 인계받은 후 후속 수사 등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정호영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 혐의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혐의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당시 검찰이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적어도 직무유기는 아니다. 네. 이 얘기를 네. 간접적으로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압수수색도 했고 통신수사 조회도 했고 피의자도 소환도 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검찰에서 못했던 것인데 적어도 특검에서는 했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로 직무유기를 한 것은 사실 일반 검찰이다. 검찰이라고 한다면 수사 목록에도 다 있고 그리고 이미 검찰이 한 번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으면 분명히 혐의가 있으면 우리 특검에서는 시간이 40일뿐이 없었고 인력도 제한돼 있는데 일반 검찰이 관심만 있었다면 충분히 했었는데 이것을 네.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로서 정면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 평균 입장에서 이 두 가지의 입장을 다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이 두 기관이 함께 교묘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 또는 바로 탄생할 권력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잣대를 들여대고 횡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상하다. 이것이 관련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누구도 수사를 안 하고 이거 뜨거운 감자 같으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살짝 넘겼고 또 받았을 때는 딱 명시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던.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두 얘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그 누구도 적극적인 의지로 수사를 안 했던 것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의 논점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제한된 시간으로 나름대로 수사를 했고 횡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없었던데 그것을 파악을 했던 것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의무를 수사를 해야 될 것을 의도적으로 게을리하게 해태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초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검찰에서도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호영 특검이 수사 기록을 검찰에 다 인수인계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이다.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120억 원의 비자금이 형성이 됐고 근데 특검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특검의 기간,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검찰에 다 이첩을 시켰고 네. 지금 정호영 전 특검의 이야기는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기록 목록을 작성했다는 거죠. 그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록을 넘길 때는 기록 목록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 목록을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가 부풀리기를 했다는 그런 장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계좌 추적원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항목을 따로 기록을 만들고 여기서 비자금 횡령과 관련된 자료라고 이렇게 해서 목록을 인계했다고 한다면 이걸 보고도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다고 하면 검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계좌 어디 계좌 그런 식으로만 해서 범죄 사실 특정을 잡고 그냥 넘겼다고 한다면 수사 기록 자체 그냥 넘어간 것이지 검찰에서는 특검이 종료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특검 자체는 국가의 공직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만약에 또 다른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면 특검법에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걸 무차별적으로 검찰에 넘겨버린다? 그건 사실은 온당치 않다고 봐요.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특검에서 이 수사를 인지를 해서 피의자를 입건해서 검찰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적어도 최소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첩보를 받았고 예.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정해서 검찰에 넘겨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예. 적어도 의견은 다뤄서 주든지 아니면 특검 그냥 단순히 수사 기록만 넘겨준다는 거 가지고는 면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국가 공적 기관이 어떤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수사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특검 자체가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검찰에다가 적어도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이 부분 수사해서 결과를 내라.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네. 특검의 어떤 직무 자체를 방기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예. 이게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느냐 하고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국민이 생각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논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지금 검찰 측은 특검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도 정 전 특검은 특검이 알려주지 않아도 기록 검토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입장이거든요. 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 임채진 총장이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 이송이나 이첩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정호영 전 특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 검찰이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사 목록을 첨부해서 검찰에 인계를 했다는데 그 목록에 그게 구체적으로 이 사항들이 쓰여져 있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특정을 해서 기록 목록을 넘겼느냐, 넘기지 않았느냐 그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수사 기록을 그냥 예를 들어서 정호영 전 특검은 지금 기자회견 취지를 보면 수사 기록을 통째로 넘긴 걸로 보입니다. 단지 기록 목록만 작성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받을 때는 수사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조모 씨랄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0억 원과 관련해서 뭔가 관련이 있는 거를 사실은 알기는 어렵죠. 예.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적어도 조모 씨가 120억 원 정도 횡령을 했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120억 원의 비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다고 하면 검찰의 책임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수사 기록을 이제 그 대검 중수부에 넘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검 중수부에 그 당시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저 수사 기록과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그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논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자, 또 당시에 왜 다스 120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스 경리여직원의 개인 횡령은 특검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제7조의 관련 사건으로도 볼 수 없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또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발표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네, 자, 그 부분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특검팀의 회의 자료를 보면은 이 내용을 발표를 하면은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근데 네. 결국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좀 수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알게 되면 곧 탄생할 새로운 권력에게 무엇인가 이제 부담감을 이제 주니까 사실은 이와 같은 국론을 합치되는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그냥 우리가 축하하는 이런 입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란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하는 뭐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특검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를 내 손으로 결론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 목록을 편철해서 결국은 일반 검찰에게 보냈던 것 같고 근데 이거 뜨거운 감자를 받은 일반 검찰도 사실은 의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번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타났네. 이거 횡령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수사 인지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인수인계라고 하는 사건에 이송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은 의지만 있었다고 하면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역시 이것을 받은 일반 검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권력을 지금 징계하거나 재단하는 것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나한테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모르는 척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요약해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권력, 더군다나 탄생할 권력, 곧 탄생한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그야말로 정의로운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예. 그냥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에서 묻고 가자. 이런 결론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달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그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 국론 분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와 수상적인 합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방증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네. 자, 정호성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도중에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수사를 했는데 여직원 개인 횡령으로 수사 결론을 내고 이게 이제 그 종합 발표할 때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120억 원 횡령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비자금으로 120억 횡령한 다음에 이걸 어디에다 쓰려고 했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120억 원을 빼돌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 이제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예. 그리고 애매모호한 점은 있지만 120억 원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저거 사실 그 비자금이랄지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20억 원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와 무관한 것이고 관련성을 우리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정호영 전 특검이 기자회견을 한 아까 내용 봤었는데 어떤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검 자체가 정치적 고려를 한 거예요. 예, 예. 특검 자체는 특검 대상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것이 국론 분열이 될 것인지 예.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특검이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국민이 판단하고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120억이 비자금 자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국민에게는 발표를 하고 또 120억 원의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 취지가 사실은 온당한 결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그 당시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법적이 됐든 아니든 정호영 전 특검의 책임은 면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정호영 전 특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는데 또 계속해서 논란이 일게 될 경우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건 추이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사건 사고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